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뭐 현대모비스는 이제 실적 오늘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 구조를 보니까 AS 분야에서 영업이익률이 24%.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또 이렇게 맡기면은 이제 뭐 관련 현대기아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현대모비스 제품을 쓰게 되는데 상당히 정상화된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앞으로 전동화 쪽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 전동화 관련해서 이제 현대기아차 수주도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최근에 또 벤츠 관련해서도 이제 전기차 들어간 샤시 부분들 이렇게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서 전동화 쪽에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뭐 향후 전망에 봤을 때는 계속 그 미국에다도 이 현대차 그룹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제 그 전동화 관련 공장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뭐 전기차의 앞으로 그 판매 확대한 부분에서 생산하는 부분에서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GM 때문에 시장에 좀 뭐 여러 가지 어수선했지만 현대는 전기차의 앞으로 생산은 이전대로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좀 수혜가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맞습니다. 이 그 추세 흐름을 타고 가다가 시장이 좀 밀리면서 내려왔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매수 단가가 이제 24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니까 뭐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이제 좀 봤을 때는 저항대가 이제 한 24만 5천 원과 25만 원대예요. 그러면 비중이 30% 정도 되니까 한 이 정도에서 한 10% 정도 조절하시고 또 주가적 밀리면은 다시 또 10%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뭐 세워드립니다. 리스크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스크 차원은 뭐 21만 원 정도를 정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선을 다시 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변곡점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전략적 대응하시되 목표가로 봤을 때는 저는 한 26만 원과 7만 원 정도를 뭐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은 1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만약에 본격적으로 전기차 모멘텀 형성하면서 간다면은 충분히 이 기업은 이제 30만 원대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26만 원과 7만 원 정도를 보시고 2차는 30만 원 정도로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AI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차트가 굉장히 좋네요. 실적도 좋고 밸류도 좋은데요. 단기적으로 유망하다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아요.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거든요. 네. 네, 그 관련된 종목을 보면 실적이 가장 점수를 보니까 거의 상당히 90점 만점에 이상, 가까운 만점에 가까운 아까 말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보시는 대로 그래도 요즘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밸류 상황에서 상당히 싸게 돼 있고 저평가돼 있고 실적과 또 연결 보면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장기로 투자한다면 이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동차 모빌리티는 송재호 대표님의 전문 분야니까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문자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매수가는 72,000원,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셀트리온과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요. 합병이 가결이 됐지만 사실 주가는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보유하는 의견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올해 최근에 몇 주간 시장이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도 있었고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합병을 통해 가지고 또 아마 이제 셀트리온하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이제 기대되는 부분도 클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쪽으로 해서 이제 보험에 등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걱정하는 뭐 실적이 좀 뭐 성장성은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내년 정도 후반 쪽 가면은 실적은 좀 더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합병에 대한 시너지가 그래도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라면 지금부터 보유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고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흐름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보면요, 긴 호흡으로 보면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뭐 요즘 이런 구간이라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렴을 하고 있거나 아래서 이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가시되 하지만 이제 뭐 어차피 시장이 좀 살아난 분위기가 형성돼야지
이 종목은 이제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항은 이제 78,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8,000원 정도로 만약에 이제 내가 올라왔을 때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절하고 싶다 하면은 78,000원 정도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내년부터 본격 시너지 효과 나오면은 충분히 지금은 주가가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년 정도에 이게 박스권을 78,000원 돌파해서 가는 모멘텀이 형성된다면, 만약에 돌파는 나온다면 저는 봤을 때는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한다면 저는 11만 원 정도를 중기적인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AI 분석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네, 모멘텀이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어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그동안 이제 하이자 같은 회사에 이탁을 판매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해부터 직판이에요. 직접 판매하는데 그 효과가 이제 본격 나오니까 그런 모멘텀이 좀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제 내년 정도가 점수가 올라갈 것 같고요. 차트가 그래도 옆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닥권에서 그래도 모멘텀이 좀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자로 들어온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고요. 매수가는 17만 원,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뭐 로봇주들이 시세를 분출할 때 9월 초쯤에는 24만 원까지도 터치를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로봇주들 조정도 받았고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대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주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네. 대부분 좀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핫하게 움직이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올해 초에 기억나실 거예요. CES 행사가 있을 때쯤, 그러니까 올해 1월 초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도 돌아가게 되면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받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1월하고 12월 구간에 반등 나온다면 작은 봉우리 하나 만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내년 초에 연결해서 한번 좀 모멘텀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대기업하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요. 그렇다면 그때 포인트에서 수익을 좀 많이 거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전자가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다 이제 반도체 라인도 다 로봇 산업으로 로봇의 자동화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 기업은 또 그 부분에서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개인용 서비스용 관련해서 서빙 로봇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 측면, 특히 이제 모멘텀이 들어간 측면의 타임라인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부분 로봇주들이 대부분 이런 관에 있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이제 모멘텀에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의 시점에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충분히 이제 바닥을 형성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작은 어떤 봉우리 하나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처럼 12만 원, 22만 원 이상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나온다면 한 번쯤은 이런 구간, 그러니까 17만 원, 18만 원 구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포인트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때처럼 봉우리를 크게 어떤 상을 만든다 했을 때는 아마 내년 1월, 2월 달 정도를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2월을 포커스에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AI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다고 나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로봇주 안에서 그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물론 이제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로봇주 안에 실적이 다른 나오는 종목보다는 나오는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보면 점수로 보면요, 밸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점수는 낮잖아요. 결국 이제 고밸류라는 거고요. 성장주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점수가 올라갔을 때 아직은 좀 낮았죠. 모멘텀이 높아졌을 때 중요하게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차트인 것 같아요. 차트 점수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차트가 서 있습니다. 다른 이제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종목은 그래도 이제 어떤 중장기 추세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차트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저점 구간을 형성하면서 모멘텀을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 구간을 형성하면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조금 두고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 02-6676-0225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샵 8181번도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현대제철이고요. 네. 31,500원에 12%입니다. 네, 현대제철 들고 계시고 31,500원에 12% 들고 계십니다. 현재 현대제철 31,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이게 철강업종이 앞으로 이게 뭐 어떻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네, 지금 목표. 이게. 예. 네,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서 목표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일단 10월 들어서 하락이 너무 쉴 새 없이 가파라서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 두고 보유를 해봐야 좋을까요? 네, 뭐 그나마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좀 밀리면서 네. 전반적으로 좀 이게 같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가매도 구간에 형성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현대제철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요. 또 추가로 보면 이제 3분기 실적은 지금 이제 뭐 예상 좀 이제 부진한다고 이게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4분기 정도부터는 좀 회복을 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도 이제 연결될 것 같은데 뭐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최근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4분기 내년부터 해서 좀 회복의 시점으로 좀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차트 보시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묻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시장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히 또 흐름에서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증권사 향후 에서는 지금 뭐 목표가를 뭐 한 48,000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향후 실적 전망에서는. 하지만 뭐 거기는 이제 12개월이니까요. 저는 이제 전략을 봤을 때는 지금 그 매수 가격에 뭐 얼마 차이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면 저는 그 상승을 하면서 하락했던 시점 있잖아요. 이 구간. 그러니까 4만 원 정도의 언저리로 이제 향후에 그 4분기부터 좀 호전될 걸 보여서 1차적으로 4만 원 정도를 설정하시고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셨고요. 뭐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인내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만약에 4만 원 언저리에 중국 쪽이 수출이 회복된다. 그런 소식 전해지면 그때 또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목표가를 다시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한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온라인 무료 특강 오늘 밤 8시에 준비하셨으니까요. 가셔서 더 자세한 내용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카카오요. 네, 카카오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87,000원에 35%요. 네, 87,000원에 35% 들고 계십니다. 네. 현재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가지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은 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지금 네. 뭐 대상 포진이 올 정도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지금 뭐 비중을 늘려야 될 건지 아니면은 기다려야 될 건지 지금은 손절도 못 하겠고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아. 시원한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인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힘드셔서 건강까지 힘드시다고 하는데요. 좀 비중을 더 늘리는 게 괜찮은 선택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비중은 좀 늘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뭐 지금 아직은 이제 추세가 좀 이제 그 하락 추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비중이 좀 어렵기도 힘드시지만 지금은 좀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매수 가격이 87,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손절할 수도 없는 구간이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카카오가 이렇게 이제 물론 이렇게까지 안 올라왔지만 어려운 구간이 있었어요. 네. 코로나 시기 때부터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뭐 카카오가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악재 요인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또 한 번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길게 보면 또 기회를 잡아가겠죠.
예, 한번 보시면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이렇게 이때도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구간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추세를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를 돌리고 돌리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과정이니까 지금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추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의 구간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는 좀 위험하다는 거고요. 언제 그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돌렸을 때요. 한참 조정 나오고 나서 추세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 평균선들이 중장 이동 평균선 돌렸을 때를 했을 때 그때가 좀 어떤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세워드린다면 맞습니다. 이제 한 번은 반등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상황에서 나오면 나는 그래서 87,000원권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7만 원까지 정도 올라왔을 때를 좀 하면 좋겠죠, 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요. 나중에는 한번 7만 원 정도. 내가 87,000원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또 한번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65,000원하고 7만 원 정도에서 만약에 반등 나온다. 그때는 내가 비중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고 네, 아직 당장 이렇지 않지만 좀 힘내시고요. 네,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겁니다. 이 기업은 그래도 저력을 보여줬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 거니까요. 일단은 이제 7만 원 정도를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되 나중에 이 종목이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예, 한번 나온다 그러면 꼭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공개방송 국고처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방송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오셔가지고 대표님 카카오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 꼭 기억하고 이렇게 자세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반등을 이용해서 65,000원에서 7만 원 선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고 오히려 수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종목들 대표님께서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하셨으니까요. 거기 가셔서 챙겨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